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신 김에 오늘 제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박사 학위를 의학 박사 학위를 따고 30년간 개업한 어떤 의사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의사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잘 들으시고 많은 분들에게 전파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건강교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일생 동안 별 탈 없이 무고하게 지내다가 편안히 세상을 하직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내 건강을 아주 잘 유지하려고 하면, 일생 동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일 것 같아요? 국가가 안정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국가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별스런 용을 다 써도 다 무용지물 돼버리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5년 동안 느껴보셨을 거예요. 문정권 5년 동안 대통령이라고 하는 놈이 김정은이 심부름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 어떤 놈이야, 빨갱이 그것을 찬양한다고나 하고 있었고, 그런데도 국민들이 멍청하게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우리 공산화가 되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건 그만두고 목숨도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가 현 당면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 공산화를 방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화.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바로 이재명 문재인이를 잡아 가둘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못했죠. 천천히 하죠. 그게 대한민국 최대의 칼제비들인데, 전 정권에 200명 가까운 인사들을 감옥에 쳐놓은 기술자들인데 이번에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아직도 법원, 행정부, 경찰, 군대, 국정원 이쪽에 빨갱이들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전광훈 목사가 아니었으면 우리 벌써 공산화가 됐어요. 맞습니다. 공산화가 됐으면 우리는 무슨 건강이야. 내 목숨이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미 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뭐냐? 공산화를 막아야 된다. 이번에 김문수 씨가 아주 시원한 말을 해줘서 아주 기분이 막 소화도 잘 되고 그랬는데, 술맛도 좋고, 다음에는 한동훈이하고 김문수하고 둘이 대통령 경선에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문수 씨 형님이 오셔서 좀 아부도 했습니다. 두 번째, 내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국가가 무조건 안정이 돼야 되는 거고, 공산화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최고의 필수 조건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별로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뭐예요? 집터.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37%예요, 통계가. 그 암이 대부분 어디에서 생기느냐면 이 집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흉가에서 만나서, 흉가에서 살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병원 백날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집터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저기 방 같은데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전부 진단해 드리니까 자기 집들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 의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강의는 세 번째, 이게 더 중요하지만 오늘 강의는 세 번째 걸 하는데, 우리가 병으로 고생하지 않고 죽으려고 하면 딱 두 가지. 뭐다? 하나는 암, 두 번째는 간. 사람이 병으로 고생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암, 또 암이 아니더라도 암 물질, 암을 일으키는 물질. 여러분 오늘 고약 바르신 분들이 전부 암이 되실 수가, 암 물질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고약을 붙여드렸어요. 암 물질이라는 게 뭐냐?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많으냐? 암 물질이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많으냐? 길거리 다니는 성인의 40%, 종합병원에 다니는 사람의 80% 이상. 내가 이 원장님네 한의원에 갔더니 거의 100%. 한의원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100%. 이런 사람들이 저희가 암물질이라고 하지 않고 말을 좀 순화시켜서 자성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암물질이라고 하면 놀래고 기분 나쁘니까 자성물질. 이 자성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요, 길에 다니다가 이걸로 체크를 하는데 얼굴 쳐다보기만 해도 알아요. 자성물질이 있는 사람은요, 웃지를 않아요. 웃음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 지하철 타고 인상 푹 쓰고 있는 사람, 아, 너 암 예비 환자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 웃으면 암 환자인 줄 아니까 길거리 다니면서도 좀 씩씩 그냥 웃으세요. 이 자성물질이 뭘 자성물질이라고 하느냐? 그럼 이 물질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자성물질이 뭐냐면 FeO하고 Fe3O4 요 두 가지인데, 보통 철화물은 자석의 성질이 있어요. 이 자석의 성질. 자석의 성질이 있어서 자석의 파동이 나오는데, 요게 있으면은요, 온 장기가 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아주 몹시 피곤해요.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돼요. 왜 그런가 볼까요? 우리 신체는, 우리는 무엇으로 움직이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뭘로 움직일까요? 기. 맞는데, 에너지로 움직이는데, 어디를 통해서? 내가 손을 이렇게 들은 것은 뇌에서 손을 들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통해서? 네. 뇌에서 신경을 통해서. 그래서 손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사람은 전자장치가 아주 잘 예술적으로 장착된 생물체예요. 전자장치가 뭐예요? 전기를 딱 꽂으면 작동을 하는 것이 전자장치죠. 전자장치가 아주 잘 돼 있는 생물체란 말이죠. 그래서 전기를 어디를 통해 준다고요? 전선이 뭐라고요? 신경이에요. 신경에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통해줘가지고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 이런 자석의 성질을 가진 자석물질이 있으면, 신경이 뭐라고요? 전선인데 이 자석이 몸에 잔뜩 있으면 전기가 흐르는 걸 방해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장육부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된다 이게요. 그래서 아주 피곤하고 죽겠고 온몸이 다 아픈 상태예요.
여러분 종합병원에 왜 가요?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못하니까 종합병원에 간 거죠? 종합병원 다니는 사람 평생 다녀야 돼요.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자석물질을 없애지 않고는 병이 낫지가, 이 자석물질이 있으면 사소한 병도 안 나서요. 그 맨날 죽을 맛이에요. 우리 선생님 한의원에 가봤더니 제가 좀 며칠간 이렇게 한의원에 관찰을 하러 다니려고 했는데 하루 지켜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전부 자석물질이 있는 거예요. 한의원에 왜 가요? 예? 아파서 간다고요? 아파서 가는 거 맞아요. 맞는데 한의원을 먼저 안 가요. 일반 병원에를, 동네 병원에를 다니다가 안 났으니까 한의원에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왜 안 나서? 자석물질이 있으니까 안 낫더라 이게. 그럼 자석물질이 있으면 어떠한 병에 걸리느냐면 첫 번째 난치병. 난치병이 무슨 뜻이에요? 치료하기 곤란하다. 말은 이렇게 생겼는데 못 고친다 그런 얘기예요. 얘하고 똑같은 말이 무슨 병? 불치병. 병 못 고친다 이런. 또 희귀병. 병 못 고친다. 그 다음에 암. 암은 한번 걸리면 반드시 5년 이내에 죽습니다. 암 치료 못해요.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느 동네에 아주 유명한 의사가 왔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가려고 한대.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막 쫓아가려고 하니까 아니 할머니가 옆에 있다가 왜 가려고 그래요? 저 훌륭한 의사가 왔다고 그래서 가보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그 의사가 죽은 것도 살린다고 합니까? 죽은 건 못 살린다. 여러분 아직 안 웃는 사람들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어. 이런 병들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걸리는 거라고요? 자석물질 때문에 그러는데 스티브 잡스 이거 있죠? 삼성가가 이 전부 자석물질로 유전적으로 내려오죠? 요새 삼성가에 대해서 쓴 유튜브 보셨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도 죽었고 빌 게이츠도 있어요. 그 빌 게이츠 아주 흉측하게 나쁜 유태인이에요. 그런 새끼가 의학계 아주. 그래서 이런 병들이 걸리는데 그 외에 이 중에서 암으로 죽는 사람이 통계에 37%라고 나왔는데 제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암물질이 있는 사람이 40%다라고 하는 숫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암물질에 대해서는 아는 곳이 지구상에서 노태성 선교사님하고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요? 미국 애들도 아무도 모르고 삼성가도 모르잖아요.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37%인데 그 외에 이 자석물질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 이건희도 암으로 죽은 거예요. 그 외에도 이것이 전선 신경을 교란시켜서 발생되는 모든 병, 그런 것까지 다 합하면 이 퍼센테이지가 아주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암물질.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올 송년 파티도 여러분들 모시고 하는 이유가 저 혼자만 안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나서 주셔서 주위 분들한테 이런 병이 걸리는 것을 막아야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런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식구들한테도 못해. 자식 새끼들한테도 말을. 카톡으로 사진만 보내와도 제가 다 진단을 해드린다 이게. 그러니까 요 암물질이 있으면요 한두 군데가 아픈 게 아니에요. 역으로 암물질이 있는 사람을 이걸 암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교실에서 만든 이 홍파구라고 하는 건데 이거 붙여주면 어떤 경우는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자성물질 때문에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은 전부 자성물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성물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병은 숫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홍파, 우리 원장님한테도 병원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병원에 오는 사람들 배꼽에다 홍파고만 딱 무조건 하나씩 붙여주시라고 그렇게 부탁드려요. 한의원에 오는 사람들은 아무나 배꼽에다 홍파고만 이거 한 장만 딱 붙여주면 반절은 나서요. 최소한 반절.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애들, 자폐증 있는 애들 전부 다 이거예요. 정신병, 조현병 전부 이거예요. 그 다음 손해의치증, 파킨슨 다 이거예요. 외국어로 된 말, 류마티스 이거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자성물질이 있으면 병이 안 나서요. 아무리 치료 별짓을 해도. 그런데 우리 홍파고 이거 목, 배꼽, 꼬리뼈에다가 세 군데만 2주간만 붙여주면 자성물질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암에 안 걸린다고 암을 예방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는 그냥 어떻게 버티고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난치병, 불치병, 다른 병은. 암은 못 버텨요. 걸리면 가는 거예요, 그냥.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고약 숙장 붙여서, 여러분, 제가요, 이 고약 요만큼 만드는데 재료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면 6만 원쯤 들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전국 세계에다가 무료로 나눠드려요. 붙여드려요. 뭘 믿고? 산수를 저라고 산수를 안 해봤겠어요? 다 계산해보지. 이거 6만 원씩인데 여러분 같으면 세 군데 붙이면 18만 원인데 아무나 붙여주겠어요? 나는 안심하고 붙여줘요. 왜? 하늘을 믿기 때문에. 절대 이런 짓 하면 우리 탄자니아 우물 파고 그랬죠? 네. 그분들 이 대답 크게 하시는 분 100만 원 내신 분. 네. 제가요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헌금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납부금을 도저히 학비가 나올 구멍이 없는데 헌금을 하면 희한하게 납부금이 생겨요. 그런 체험을 해봤어요. 내가 이것을 무료로 나눠드리는데 아깝거나 이런 생각 없이 나눠주면 하늘은 반드시 저에게 수십 배, 수백 배로 축복해 줄 것을 알아요. 아, 네. 뭐, 이 교회 이 체험상, 나는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이에, 뭐, 우리 집 크죠? 이거 700평이에요. 비싸요. 이런 거 뭐 내가 갖고 갈 거예요? 자식 새끼 줘서 먹을 거예요. 다 우리 국민들에게,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바쳐도 하늘은 바치면 바칠 만큼 하늘은 몇 배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이거 믿습니다. 이거 체험이에요. 저는 신앙심이 좋거나 착한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아주 상당한 잡놈인데 이런 건 자연의 이치니까. 아니 세상 사는 방법이에요. 남에게 잘해줘가지고 손해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남의 거 뺏으려고 하니까 이재명이처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족 주위에 있는 친구들 암으로 죽는 일이 없도록 사진만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다 진단하고 암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홍파고를 제가 택배비도 부담을 해가면서 보내드립니다. 6장씩. 아시겠죠? 산수 해보셨어요? 6장이면 얼마인지? 36만 원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아깝지 않게 0.1%도 부담스럽지 않게 이거 붙여서 저 형님 이거 누가 붙이셨다고 그랬지? 저기 대전에서 오신 형님 누가 이거 한번 붙이고 나신 소감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한시 몸이 좀 피곤하고 그랬는데 피고 나서는요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남편한테 파정파정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평상시에 저 형님도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서 한 30분씩 설득해서 못 오시게 해요. 왜 그러냐면 60 넘은 사람들이요 한 군데 고쳐놓으면 10군데 아프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사람은 제일 아픈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한 군데 딱 고쳐주고 두 번째 거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돼요 하잖아요. 그럼 칼 들고 와요. 왼수대 거려요. 철천지. 여러분들 제품 오래된 제품들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나사가 풀렸는데 자동차 수리한다고 나사만 살짝 조였는데 차가 팍 주저앉는 수도 있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함부로 오시라고 쉽게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와야 되겠, 그래도 목숨 걸고 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오지 말라고 그래요. 간절하면 오는데 간절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저 형수님처럼 오시잖아요. 그런데 에이 니가 이게 뭐야 뭐 올라 아이고 웃기고 앉아있네 그러는 사람을 내가 왜 와서 내 돈 퍼줘가면서 병까지 고쳐주겠어요. 안 하지. 그렇죠? 자기 볼일 다 보고 남는 다음에 그 시간 내서 너 요 시간에 맞출 수 있어? 이러는 사람 내가 고쳐주겠어요? 안 고쳐줘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강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병을 많이 고치는, 잘 고치는 의사한테 강의를 듣고 계신 거예요. 가까이 있다고 해서 저보고 제가 잡놈은 잡놈인데 그렇다고 해서 보통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 그러면 뭐 화타, 허준, 편작에 비유하면 기분이 몹시 나쁜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어제도 요 얘기는 안 해야 되겠는데 입이 방정이라서 꼭 나오네. 자, 암물질은 병은 예방을 해야 된다. 암에 걸리면 죽는다. 우리 교실에서도 치료를 안 한다. 제가요, 제 친구 고향 불알 친구 암 치료하다가 저도 죽을 뻔했어요. 결국 폐암 떠났는데 암은 제가 암 환자들이요 피부에 손을 한 번만 딱 잡아도 그날 몸이 처져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잡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 못 느끼니까. 우리처럼 아는 사람은요 이 사람 암 환자라고 해서 손을 한 번 딱 잡잖아요. 몸이 자기 지하 땅속으로 푹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 치료 안 해요. 낫지도 않고 한 번 암에 걸리면 낫지 않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암 진단한 거 50%는 오진입니다. 50%는 오진인데 이 오진을 했어도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면 그 반절은 죽은 거예요. 유방암은 폐암은 정확한 폐암일 경우에는 얼마 만에 죽는다고요? 1년 이내에 죽어요. 병원에서 수술하고 폐암. 그 다음에 췌장암 6개월 이내에 죽어요. 유방암 3년 이내에 죽어요. 그 이상 사는 사람들은 암이 아닌데 오진한 거예요. 아셨죠?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하면은 오래 사는 사람. 유방암 치료하고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본인이 암인 줄 알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병원에서 의사가 암이 아닌데 암으로 진단하는 것은 죽을 죄를 짓는 거예요. 죽을 죄.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자기가 평생 암인 줄 알고 사는 사람. 결국에는 암에 안 걸렸어도 암이 아닌데도 그 말에 속으면 본인이 암으로 죽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암은 저처럼 욕 잘하는 사람은요 암에 안 걸려요. 예? 정광훈처럼 욕 잘하는 사람은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암에 안 걸려요.
착하고 순하고 모범생이고 그런 사람. 제가 양인보다는 음인들이 잘 산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양인들은 입하고 행동으로 다 까먹어요. 조심성이 없어. 근데 음인들은 생각 돌다리도 탁탁 두드려보고 안 건너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래서 암은 가난한 집보다는 부잣집에서 더 많이 걸려요. 기분 좋죠? 말만 들어. 부자가 암에 더 많이 걸린다. 나 이런 얘기 하면 좋아할 줄 알았어. 그 다음에 간 얘기할게요. 간. 그럼 암 안 걸리면 저 양인은 좋고 음인은 나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음인들은요, 양인들은 음인에 비해서 뭐가 나쁘냐면 되게 간이 나빠요. 간. 이 간이 나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간이 하는 일이 뭐죠? 해독작용을 하는 거지. 하는 일이 제일 많아요. 우리 장기 중에서 제일 큰 거니까. 하는 일이 화학공장으로 보면 되고, 하는 일이 제일 많은데, 그냥 쉽게. 의대 다니면 시험 문제 내려고 막 그 간에 대해서 논하라 하고 막 간의 기능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쓰는데 또 돌레가리 방식에 가르치는 놈도 배우는 놈도 간을 해독작용 한다. 이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독을 나 이거 한자 안 써야 되는데 독 해독작용을 하는데 이 독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피를 엉기게 하는 간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를 엉기게 하는 두부 간수 넣으면 두부가 엉기죠. 단백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독이. 그러니까 간이 나쁘면 필연적으로 뭐가 걸린다? 고지혈증. 이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고지혈증 약 평생 먹으라고 하죠? 그게 처방이야, 지랄이야. 그걸 믿고 약을 평생 먹고 앉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전부 유태인이 만든 상술이에요. 약 팔아먹기 위한 상술.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이거 전부 그거 제약회사 입장에서 봐요. 얼마나 좋은 화수분인가. 한번 딱 고객은 영원한 고객, 매일 찾아다니는 고객인데 얼마나 좋아요. 고지혈증. 고지혈증이 한번 보세요. 고지혈증. 다음에 오는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당뇨.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고지혈증이 있으면 모든 병이 다 오는데 간 나쁜 사람은 상당수가 심장도 나빠요. 간도 나쁘고 심장도 나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난다. 이거 쓰실 필요 없어요. 이거 쓰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한번 듣고 이해를 하면 끝이에요. 제가 평생을 선생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을 했으니까 뭐 회사 다닌 기간만 빼놓고 학원도 23년이나 하고 그래서 쓰는 건요. 언제 집에 가서 보려고 하잖아요. 절대 안 봐요. 말하는 걸 놓쳐요. 쓰는 동안. 자, 간이 나쁘면 해독작용을 못하니까 고지혈증이 생기고 당뇨, 심장병 그 외에 모든 오장육부에 생기는 모든 병이 생겨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간이 나쁜 것은 보통 콩팥이 나빠진다며. 뭐가 나빠진다며? 콩팥을 한자로 신장이라고 해요. 신장이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신장이 나빠진 다음에 간이 나빠져요. 그 간 나쁜 사람은 신장과 동시에 나빠요. 일단. 그런데 간이 나쁘면 고지혈증이 생긴다고 그러죠? 우리 병은 뭐가 병 걸리는 거예요? 병 걸리는 거 뭐예요? 피가 탁했어.
맞아요. 모세혈관이 막혀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모세혈관. 모세혈관. 모세혈관이 막혀서 병에 걸리는데, 모세혈관이 왜 막혀요? 피가 탁해서. 어혈이 많아서, 피가 탁해서. 고지혈이 모세혈관을 막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병명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면, 어느 부분에 모세혈관이 막혔느냐가 병명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느 부분에서의 모세혈관이 막혔느냐가 병이라고요. 무릎에 있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관절염, 무릎병. 머리가 막히면 중풍. 심장이 막히면은 심장병. 위장이 막히면 위장병. 소장이 막히면 소장병. 대장이 막히면 대장병. 방광이 막히면 방광. 어느 부분에 모세혈관이 막혔느냐가 병명을 결정을 하는데, 그 모세혈관을 막는 어혈은, 그게 모세혈관이 막는 어혈은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생기느냐면 고지혈증 때문에 그렇다. 즉 신장과 간이 나빠서 그렇다 이게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평생에 죽는 원인은 암물질, 자성물질하고 간, 두 가지라 이게요. 쉽죠? 요약을 잘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장하고 간만 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불행하게 암물질이 없어야 되고 간만 잘 관수를 하면 되는데, 지구상 어디에도 김영록 한 의원하고 우리 교실 외에는 암물질을 제거하거나 간을 고치는 기술이 없다 이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실에 왜 오셔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실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봐야 돼요. 아까 죽은 거 살리는 기술은 없는데 죽은 거 살리는 기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은 없는데, 즉 한도가 지난 사람은 못 고쳐요. 그런데 그 외에는 다 고칠 수 있다. 자, 간을 왜 잘 유지를 시켜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간이 나빠서 모든 병이 생기는데, 간이 어느 일정 한계를 벗어나면 암에 걸린 상태하고 똑같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간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만큼 나빠지면 그것도 고치지 못해요. 암에 걸린 상태하고 똑같다. 간은 또 아주 기가 막힌 거. 간은 후천적으로 나빠지는 장기가 아니다. 간은 타고나는 것이다. 선천적인 것이다. 그래서 간을, 그럼 이거 부모 탓만, 내가 간이 나쁘면은요, 어머니나 외가 쪽이나 친가 쪽에 간이 나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간이 나빠요. 간 나쁜 사람 아는 방법, 그냥 아는 방법. 첫 번째, 다크서클이 있다. 이 눈, 저희가 너구리처럼 이런 사람. 두 번째, 얼굴이 검다. 얼굴이 검은 사람. 아이, 나는 우리 집안은 말이죠, 본래 햇빛을 조금만 봐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검어져요. 웃기는 소리예요. 얼굴 검은 사람 다 간 나쁜 사람들이에요. 또 가장 표시가 나는 거, 술 못 먹는 사람. 여러분 저기 토끼, 여우, 또 하나는 거북인가, 동물 셋이 가는데 누가 술을 제일 못 먹냐고 그랬더니 나는 술을 한 잔만 먹어도 팍 취한다. 오케이. 예? 그 다음에는 한 놈은, 야, 나는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한다. 그랬더니 옆에 놈이 쓰러져 버렸어. 술 소리만 듣고도 취했지. 술을 아예 입에 못 대는 집안들 있잖아요.
그 집은 간이 나쁜 집이에요. 근데 간이 별로 좋지도 않는데 술 고래들 있죠? 술 고래들. 어떻게 해서 되게 먹게 되느냐면 심장병 때문에 답답해서 먹게 되는 경우가 본인도 모르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일찍 죽어요. 간 나쁜 사람. 어떤 사람 있지 오늘 한번 간 나쁜데 술 잘 먹어요 하는 사람들. 그거 안 돼. 이런 사람들. 네 번째, 여기 쓰려고 강의 하려고 하면 잊어버리고 강의 끝나고 나면 생각난단 말이에요. 눈에 황달기 있는 것도. 눈 나빠지는 것도 다 간. 눈 많이 나빠지는 거. 뭐 이것저것 병 자질구질하게 암도 아닌데 몸에다 달고 사는 사람들 전부 간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자, 간이 어느 정도 SK 집안 제가 그거 올렸다가 내렸는데 최태원이 보고 연상군 같다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제가 내렸어요. 나중에 다시 찍으려고 잘못해가지고 그건 큰일 나겠더라고. 최태원이 후덕하대 어떤 사람 말이 왔는데 그런 SK 집안 그 집 단명한 집안인데도 그렇게 돈 많은데도 단명하게 죽잖아요. 걔들 왜 그렇게 단명해질까요? 우리 교실에 안 와서 단명한 거예요 그거. 우리 교실에 오면 간 한두 번에 딱 치료해요. 그래서 간은 유전이다 100%. 치료법도 대단히 간단한데 여러분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려준다고 여러분 다 집에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해. 얼마만큼 사회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엎어놓고 사회하다가 깨꼴러 가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원칙은 설명을 할게요. 자, 간 고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 오늘 여러분들 차비는 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간 고치는 기술은 하나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사람 제가 덩어리를 그려놓은 거예요. 덩어리. 이게 다리예요. 뼈가 목뼈 7개, 그 다음에 흉추 12개, 허리뼈 5개 뭐 해서 쭉 있어요. 그 숫자 자꾸 시험 보면 틀려가지고 와요. 여기 뼈가 있는데 여기 숙이면 첫 번째 딱 잡히는 거 그걸 대추라고 해요. 7번째 목뼈. 목뼈가 6개는 움직이는데 1, 2번 2개는 저기 뒤에 숨어가지고 잘 안 잡히고 3, 4, 5, 6번이 우리가 잡혀요. 3, 4, 5, 6뼈. 이게 대추. 그 다음에 뼈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12개가 있고 허리뼈가 요추라고 그래. 허리뼈를. 요추가 몇 개? 5개. 요추는 허리를 보면은 목은 이렇게 돼서 허리가 나왔다. 허리뼈는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허리는 들어간 쪽이 허리예요. 요새 배 나오고 뚱뚱해져서 들어갔는지 나왔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이 들어갔는데 그 요추 바로 위 여기서 뼈 하나 둘 셋 넷 여기에서 간으로 들어가는 간과 신장으로 들어가는 신경이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서 눌려서 신경이 눌려서 간으로 들어가는 이 신경의 전기가 잘 안 통하니까 간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제가 처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신천 선생님은 비슷하게 하셨어요. 비슷하게. 신천 선생님은 어떻게 치료하느냐면 우리는 여기를 사열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신천은 요 옆에를 사열을 해요. 그러니까 사열 양이 너무 많아요. 뭐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야 돼. 피 뽑다 뒤지는 수가 있어. 너무 많이 뽑아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피 사열을 하니까 2주에 한 번씩 한 2번 정도 해보니까 대부분 간이 다 낫더라 그런 얘기예요. 진단하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치료하기 전에 알아요. 부항기만 걸어봐도. 이걸로 다 진단해요. 자, 여기 자성물질 아까 고약을 대부분 다 붙여서 여기 내가 쳐다봐서
오른쪽 어깨를 쳐다봐서 움직이면 자석 물질이 있는 거예요. 저기 뒤에 마스크 쓴 사람 늦게 오신 분이죠. 그 뒤에 계신 분? 그분 고약 안 붙이셨죠? 거기 지금 핸드폰 이렇게 들고 계신 분. 젊은, 저기 자석 물질이 있잖아. 이렇게 멀리 있어도 제가 다 찾아낸단 말이에요. 길거리 다니면서도 다 쳐다봐. 없어요? 없어? 자석 물질 없다고. 아까 있다고, 누가 있다고 그랬지? 안 움직이잖아. 고약 붙이면 안 움직여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자, 간 고치는 법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거. 제가 이거 최근에 발견한 의술이에요. 잘 들으세요. 사람은 피가 사람의 건강을 모든 의술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피예요, 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얘기하면 전부 좋아해요. 성경에 나와 있다고. 내가 무당 얘기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미신을 안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순 거짓말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는 귀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일요일에 빠지면 죽는 줄 알아요. 교회 안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귀신 내쫓는 연습을 하는 게 교회 가서 예배 보는 거예요. 안 가잖아요? 귀신이 바글바글 달라붙어서 본인도 그 이유를 모르고 교회 안 가면 대단히 꺼림칙해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목사 설교 들으러 가나?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지. 그렇게 하는 그 목사가 아무리 개떡 같아도 일요일 날 교회 안 가면 죽을 맛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귀신이 달라붙기 때문에 귀신 털으러 예배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이 꺼름칙.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미신을 안 믿는다. 이 의미는 좀 다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맞아요. 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내가 그래서 안 다니는데 귀신이 안 와, 근처에. 절에 안 다니고 교회 안 다니고 제사 지내지 않잖아요. 귀신이 옆에 안 와요. 저 그래서 제가 17대 종손인데도 제사를 안 지내요. 귀신을 불러들이잖아요. 반드시 귀신이 다른 잡귀가 같이 껴요. 근데 저처럼 술만 먹고 이러는 사람은 귀신이 안 와요. 요즘 내가 귀신 얘기 자꾸 해가지고 또 올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별로 대접을 안 해주니까 안 와. 자, 사람의 요약을 할게요. 사람의 건강을 의학을 얘기하려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피가 맑고 순환이 잘 되면 병에 걸리라고 고사를 지내도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의학의 전부라고 그랬죠? 그런데 피가 맑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름장치인 간과 신장, 신간이 편해야 된다. 우리 말 중에 아이고 요새 죽겠어 할머니들 그러지 신간이 편해야지 이런 얘기 옛날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많이 드셨죠? 정확한 말씀이에요. 신간이 좋아야 이게 피를 걸러주는 장기니까 몸이 건강할 수 있다. 피가 맑고 순환이 잘 되려고 하면은 뭐가 뚫려야 된다고? 모세혈관이 뚫려야 되는데 신간하고 모세혈관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 간을 고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피가 잘 돌려고 하면 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환이 피가 잘 통하면 신경이 살아난다. 이거 알죠? 우리 800에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장가 갈 때 할 수 없이 형칙상 마누라 800에 해주고 나면
팔 더럽게 저리죠? 아주 죽을 맛이야. 그런데 남자 체면에 아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때 저 그냥 그 있은 날 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10년 지나야 안 해요. 피가 잘 안 통하면 이렇게 팔이 저리면 꼬집어도 안 아프죠? 그건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피가 순환이 잘 안 되면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죠. 그런데 작년 어느 날 저는 공부하는 건 아주 질색인 사람이에요. 여기 아까 있는 정근창, 걔는 공부 막 엄마 저기 권교수 저는 고시된 애들은 공부를 무지하게 하는데요. 저는 공부를 얼마나 안 하는지 지금도 눈이 안경 안 쓰고도 글씨 잘 보여요. 대신 성질이 더러우니까 뭐 숙제가 문제가 안 풀리면 머릿속에 한없이 길에 다니면서도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요. 제가 병을 고치다 못 고친 사람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풀릴 때까지. 그게 성질 더러운 거예요. 누구한테 한 번 맞으면 돌멩이 가지고 걔 집까지 쫓아가서 찡든 거. 이러면 이게 항상 이기게 돼 있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쫓아다니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는 안 하지만 그런 거니까. 자, 여기 오늘 차비 여러분들 차비할 거 잘 들어보세요. 제가 거기 지금 약장사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 너무 크니까 지우고 다시 써요. 이거 너무 중요해. 이거 차비니까 이 말을 이해하시면 오늘 이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학 박사 학위를 30년 의학 학위를 받고 30년 개업한 의사보다 여러분들이 병을 더 잘 고치게 된다는 말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가 잘 통하면, 순환이 잘 되면 신경이 살아난다. 이건 다 한단 말이야. 아까 800에 하고 8철인 거 때문에. 신경이 잘 안 통하면 꼬집어도 안 아픈 거.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자다가 어느 날 자다간지 뭐 술 먹다간지 잘 기억은 없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꾸로 이걸 거꾸로. 피가 잘 통하면 신경이 살아난다를 거꾸로 했다고요. 거꾸로 생각해 봤다고. 신경이 살아나면 피가 잘 통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피가 안 통하는 것은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해서 그렇다. 피는 얼마만큼 공급이 되느냐면 신경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만큼. 신경의 전류가 잘 흐르면 피가 잘 통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피가 안 통한다. 간이 나빠지는 것은 간에 들어가는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해서 간이 나빠졌더라. 이런 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이 생각으로. 어디에서? 중추신경에서. 아까 허리뼈, 요추, 위, 어느 요 근처에서 간으로 들어가는 신경이 눌리니까, 뭘로? 왜 눌려? 근육으로 눌리는 거예요. 근육으로. 근육이 뭉치니까 어떻게 돼? 근육이 뭉치니까 뭉친 근육이 중추신경을 눌러서, 이 뭉친 근육이 중추신경을 눌러서 간이 나빠지는데, 여기서 관계되는 것이 간으로 가는 신경, 신장으로 가는 신경, 췌장으로 가는 신경, 다 여기서 갈라지더라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근육만 풀어주면은 간도 고치고 신장도 고치고 췌장도 고치니까 당뇨까지 다 고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할렐루야 아니에요? 아멘. 그 원리가 어디서 제가 착안됐느냐면 신경이 살아나면 피가 잘 통해서 병이 낫는다. 이것을 찾아내고 심천사열을 제가 10년을 했는데 사열 양을 10분의 1로 줄이고 간 당뇨를 한두 번에 고칠 수 있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피가 잘 통하면 신경이 살아나요. 이것을 어느 날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해봤다 이거예요. 신경이 살아나면, 신경을 살리면 피가 잘 통하냐? 이걸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중풍 걸린 사람들, 이렇게 닦는 사람, 이 저는 쪽이 가늘죠? 가늘죠? 왜 가늘어질까? 세포수가 줄어서 그래요. 세포수가 왜 줄어? 먹고 살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이 적으니까. 이 방에 쥐를 100마리 넣고요. 100쥐분, 100인분이 아니라 100쥐분의 양식을 넣으면 100마리가 유지가 돼요. 더 많이 늘어나지도 않아요. 항상 100마리 수준이에요. 그러다가 쥐 양식을 50마리 분만 공급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쥐가 50마리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의 이치죠. 마찬가지로 피도 세포들이 충분히 안 가면 양식을 줄여놓으면 세포 수가 줄어들어요. 그 왜요? 뇌에서 신경으로 전류를 흘러준다고 그랬죠. 중풍은 뇌가 손상이 된 거죠. 그럼 이쪽으로 신경으로 보내주는 전류가 약하니까 피가 조금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찹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신경에 흐르는 전류가 완전하면 피가 잘 공급이 된다. 이것으로 간을 고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신경에서 전류가 잘 흐르려고 하면 이 중추신경이 눌려있는 것을 풀어주기만 하면 간이 낫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